이전 대한민국 군대 위상 편에서 대한민국 군대 위상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전세계 군사력 순위는 무려 6위. 전세계 6위? 호, 존나 개쩌는데? 왜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 10월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 상륙작전을 진행함으로써 뭐야 대한민국 군사력 이 정도였어? 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주게 되는데 바로 작전명 피스메이커. 이 작전에서는 우리 국군이 실제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전력을 동원해 적을 몰살시키는, 아니 그냥 조져버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국방력이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 피스메이커 작전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게 되는데요. 아니 실제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국내 행사에서 이 정도 화력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행사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이 이 정도인데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여러 번의 작전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11년 해군 청해 부대가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한 덴만 여명 작전도 있었고 2021년 공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구출해온 미라클 작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늘의 1급 비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전 편 지금 시작합니다. 피스메이커 작전이 진행된 202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자면 때는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뒤흔들 전쟁이 벌어나게 됩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 남한에는 내놓을 만한 무기가 없는 상태였고 북한보다도 못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북한에서는 소련의 T-34 탱크를 몰고 무작정 쳐들어오다 보니 남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남한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라인에 고립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하면 어디? 미국. 이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제 얘기를 이거 단단히 잘못됐는데 UN 집합해 갑자기 저 북쪽 돼지가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어떻게 몇 달을 가야 하냐?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저거 저러다 안돼. 진짜 큰일나. 오케이 확인. UN 파견 가자. 미국은 먼저 UN 안보리를 소집해서 곧바로 남한에 UN군을 파견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16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등의 UN 연합국이 남한으로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집결된 남한군과 유엔군은 하나의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세워진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하게 되면서 북한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다시 탈환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북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게 되면서 38선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 38선을 넘어간 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 그래서 이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겁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군의 강력함을 뽐뽐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해 2021년 10월 1일 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세계 군사력 6위인 대한민국이 전세계 국뽕을 선사한 작전이 진행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작전명 피스메이커. 먼저 이 작전은 해병대 1사단장이자 상륙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와, 상륙군 사령관이 명령한다. 상륙군 사령관이 명령한다. 현 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전 부대원은 작전을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소화하라. 이상. 사령관의 명령이 끝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국군의 아나시스2라는 인공위성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시스2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군사위성으로 적들을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전력입니다. 또 이런 군사위성을 다룰 수 있는 국가가 얼마 존재하지 않다고 하죠. 전세계 249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단 10개 국가, 이렇게 군사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주에서 쏘는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글로벌 호크라는 정찰 드론이 적진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로벌 호크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공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먼저 공중의 전투주의 사령부 E737과 잠수함 킬러인 P3C가 투입되면서 상륙 작전을 시작하기 전 적진의 전력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죠. 이후 하늘의 주유소인 KC-330 일명 시그너스와 함께 F-15K와 KF-16 전투기들이 적진의 폭탄 세례 서비스를 선사하고 한 번에 10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RF-16 정찰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어디에 또 한방 먹여질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끝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들이 투입되면서 적진의 무자비한 화력을 선사하게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버텨? 이렇게 공군은 하늘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육해공 특수부대를 포함한 상륙군이 태극기를 꽂을 때까지 하늘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난 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해군 특수부대가 적진으로 침투를 하면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실컷 두드려 맞고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은 적진의 KAAV 상륙 돌격 장갑차와 IBS에 탑승한 해병대원, 그리고 상륙 작전의 핵심 공기부양정 설계가 투입되는데 이때 동시에 육군의 공격형 헬기 아파치가 투입되면서 그냥 적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적진에 거대한 태극기가 걸리면서 작전명 피스메이커는 완벽하게 성공하게 되죠. 근데 이 피스메이커 작전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국에서는 깜짝, 아니 그냥 두 눈을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많이 성장했어요. 박수 쫙쫙쫙. 한국 좀 빡세다 해. 상륙 작전 완벽했다 해. 그래도 우린 중국이니까 중국답게 인증을 하지 말자야. 호호호 스고이 데스. 우리 한국한테 상륙 작전으로는 밀리겠다 됐어요. 한국의 국방력 무시할 수 없다 됐어. 아니 이거 훈련 상황이지 않간? 근데 우리 1년치 전투훈련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냐 기래. 남조선이 원래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 그래도 쫄지 말고 신무기를 개발하라. 뭐 이런 느낌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국가에게 보여줌으로써 인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훈련에 불과한 거 아니야? 에이 실전은 또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아닌 실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군대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몇 개가 있죠. 먼저 이 전 영상들에서 몇 번 말했었던 사건이죠. 바로 아덴만 여명작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이 작전은 2011년 1월 15일에 우리나라 선박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됩니다.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선박이나 뭐 어선들을 납치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번이나 납치됐었다가 6번이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100억 정도의 거액을 지불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납치하는 것을 멈추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납치당하는 국가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으니 I w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뭐 그렇게 김관진 장관의 아덴만 여명 작전이 개시가 되는데 작전? 그럼 뭐 누군가는 투입돼서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부대가 진행한 건데 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바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UDT SEAL. UDT SEAL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불린 만큼 훈련 강도가 매우 빡센 그런 부대이죠. 하지만 이렇게 빡센 UDT SEAL이어도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한 소탕 작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말리아 해적들이 매년 수십 척의 배를 납포하고 있기도 하고 선박 안에는 인질들이 잡혀있는데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거지. 그러나 우리 UDT SEAL 팀은 헬기나 배로 해적 함정의 시선을 빼앗는 동안 고속 단정 3척에 나눠 타서 납치된 선박에 침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인질 구출 및 진압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작전은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UDT SEAL은 UDT SEAL이었죠. 해적들과의 교전 끝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합니다. 하지만 UDT SEAL 팀의 3명 그리고 납치된 선박의 선장 등 총 4명의 부상자가 나오면서 걱정을 했으나 아군과 인질 그 어느 쪽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어낸 UDT SEAL에게 해외 언론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출 작전은 매우 드문 사례로 해적 서탕의 본보기가 될 것. 한국 특수부대가 높은 파고를 뚫고 드라마틱한 구출 작전을 펼쳤다. 대담하고 보기 드문 공격이 한국에 깜짝 놀란 성공을 안겼다 라고 말이죠. 국뽕이 차오른다. 그리고 2021년 국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이 진행됩니다. 바로 미라클 작전. 이 작전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을 위해 일해온 아프간 특별 공로자들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작전입니다. 이 미라클 작전으로 인해 탈레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390명 전원을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시켜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역대급 작전이었죠. 심지어 390명 중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의 아이들이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아이들 모두 전쟁 고아가 될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막아낸 거죠. 그리고 이때 아프간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할 때 공항에서는 총소리가 멈추지 않고 곳곳에는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공항 주변에는 탈레반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감하게 아프간으로 뛰어든 부대가 어디냐? 바로 공군의 CCT입니다. 뭐? UDT나 특전사는 알겠는데 CCT는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CCT라는 부대는 일명 공정통제사로 전시 상황에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하는 부대인데요. 쉽게 말해 전쟁 중일 때는 활주로나 뭐 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항공기가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항공기를 관제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워낙 타 부대에 비해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부대여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대이기도 하죠. 뭐 이런 국소수의 특수부대이다 보니 미라클 작전에서도 소수의 인원들만 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때 수송기가 대기 중인 카불 공항 진입로조차 탈레반 세력에게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탈레반과 합의를 통해 난민들이 버스로 카불 공항에 진입하게 되고 셀세테는 이때 390여 명의 난민들을 무사히 항공기에 탑승시키는 기적적인 작전이 진행되면서 한 명 더 빠짐없이 한국으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저 빛 CCT. 심지어 이 작전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작전 요원조차 작전 시행 전날 전달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기적 같았던 미라클 작전이 대성공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은 누구도 하지 못한 임무를 성공한 국가로 평가를 받으면서 실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아덴만 예명 작전, 미라클 작전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나라 장병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계실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필수! 자, 그럼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국방력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소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